시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최고가 랠리를 달려왔던 코스피였습니다. 이제야 숨을 돌리는 오늘장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IT 투톱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었고 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도 함께 약세를 보였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는 오늘 1.62% 하락으로 2,700선에 걸쳐 있고요. 코스닥은 2.16% 하락입니다. 906선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외인들이 8,45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은 이에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쳤지만 기관은 오늘까지 2,700억가량 덜어내면서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포지션은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외인과 기관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쌍끌이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에 이렇게 낙폭이 더 컸던 이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두 자릿수 급락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도 13%로 낙폭이 컸지만 이 코스닥의 시총 1, 2위를 차지하는 두 종목이 코스닥에 부담이 됐습니다. 헬스케어가 16.7%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13%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속에서도 지수 약세를 거스르고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 개별 특징주로는 카페24부터 살펴보시죠. 페이스북 쇼핑몰인 숍스와 실시간으로 연동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 도달이었는데요. 오늘장 67,70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스토리 꼽아봤습니다. 오늘 A스토리를 필두로 컨텐츠 쪽도 강했는데요. 구해줘 스택의 종목이죠. 17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오릅니다. 내년 드라마 선판매 소식으로 오르고 있고요. 오늘장 23%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또 이 A스토리를 뒤따라 영상 컨텐츠도 함께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작 기대감으로 오늘 오른 건데요.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삼화네트워크스가 15% 상승 마감이고요. SBS가 10%, 펜엔터테인먼트까지 8%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콜드체인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 발표가 있었고요. 백신 도입에 있어서 콜드체인은 필수적일 거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이슈를 타기도 했습니다. 일신바이오나 대한과학, 태경케미컬 등 대표주들이 오늘 급등세 이어가는데요. 일신바이오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시죠. 초저온 냉동고 특허 취득 소식에 오늘 상한가 도달입니다. 최근 등락을 보이더니 오늘은 만원선을 돌파하고 주가 레벨업 시키는 모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부 백신 발표에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세운메디컬이 강했습니다. 오늘 장중 8,13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20%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쉬어갔던 오늘장입니다. 이 눌림목을 공략해야겠다 하고 또 노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수가 좀 하락세를 탈 때 우리는 내일장 또 어떤 종목 미리미리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뉴페이스 전문가 등장하셨는데요. 오늘은 장창민, 문민지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여자 전문가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문민지 전문가 또 화요일 밤을 책임져 주실 텐데요. 오늘 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짧게 인사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문민지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밤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구해줄 전문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정보로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민지 전문가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창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도록 할 텐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란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텐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또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겠고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장창민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갈 때가 되긴 했어요. 예측을 하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습니다만 2700선의 턱걸이를 한 채 또 마무리를 했던 코스피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보수적인 대응으로 코스피가 약 2700포인트 선까지 딱 내려오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란색 신호등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등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초록색 신호등에는 지나갈 수가 있지만 빨간색 신호등에서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노란색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 거리면서 잠시 멈췄다가 가라라는 신호를 저희에게 주게 됩니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과 운전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신호등이지만 잠시나마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야 되니까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신호로 인해서 달리던 차에게 그리고 피로를 느끼고 있는 몸에게도 잠시 휴식을 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들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신호등이 없다고 치면은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무작정 빨간색 신호등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더욱더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뚝박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3000포인트가 대장이고 2700, 2800, 2900포인트선을 마주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번씩 고난이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 소폭의 조정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항상 상승하면서 그저 오르기만 한다면은 저도 좋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든 투자자들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자동차, 비행기, KTX와 같은 교통수단들도 잠시 쉬어가듯이 오늘 시장처럼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12월 들어서는 기관이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12월 1일에나 그나마 조금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11월에도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9,700억 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최근 들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1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 매수세를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기술적으로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정말 뜨겁고 핫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서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조금 빠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2650포인트 선을 넘어서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날 바로 넘어서 주면서 현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275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오늘 5일선보다 살짝 이탈된 자리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5일선을 회복하면서 정고점 라인이 2750포인트 선을 재돌파하는지 그리고 하방으로는 지금 21선 아래에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21선과의 이격도가 조금 크기 때문에 21선 부근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 11선 부근 현재는 약 2660포인트 선이겠네요. 이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철민 전문가 오늘 코스피를 노란색 신호등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항상 비율을 너무 찰지게 잘 해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 이슈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오늘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큰 걱정 없이 시장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또 첫 출연이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 보시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분 나쁜 파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파도가 사실 새파란데 이 새파란 파도가 거대하게 몰려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 흐름을 찾아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75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 하락한 종목이 800개가 넘었기 때문에 거의 2배가량 하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실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도 현재 600명이 육박하면서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제적인 우려감이 찾아온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영향력이 정말 컸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10,080조 원이 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규조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오늘은 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질주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급락세와 함께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당연 코스닥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달에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12월장에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금일 확인이 됐고요. 쉽게 말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지켜줬습니다. 열심히 방어하면서 낙폭세를 조금 줄여나갔으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장이었고요. 제가 차트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코스닥 차트를 제가 가져 나왔는데 여기 핑크색 선이 5일선인데 933포인트 신고가를 경신하던 코스닥이 5일선을 조금 밀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선 구간인 875포인트까지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스닥 21선인 875포인트에 밀리지 않는 한 하락 전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좀 변동성 확대를 보일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이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시장이 상승세로 향하면서 신용 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생길 때는 물량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뇌동 매매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기분 나쁜 파도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한 우려감이 다시 또 생겨난 부분, 또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코스닥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까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도 함께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전문가의 종목도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창민 전문가의 종목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이 시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르비텍부터 바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오전에 바로 최고가 5,180원 또 도달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 지금 최고가 수익률 10%가량 잘 챙겨가고 있는데 근데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5,800원까지 계속 보면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슈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한 12월 중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할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강한 상승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시초가가 좀 강하게 형성되면서 최고가 수익률 10%까지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좀 하락 마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이슈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인데 오늘 올랐던 이슈가 어제 장마감 직전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5,18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던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작은 상태죠.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전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기 위해서 낸 이슈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전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면서 지금 소폭 하락세 마감은 했지만 이전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안내드렸던 목표가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일본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이슈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또 모멘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8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한도 지금 오늘 흐름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늘 마감 때 갑자기 슈팅이 크게 나오면서 6%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서한 오늘 갑자기 왜 오른 거예요? 자, 이슈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오늘 단기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제가 11월 10일 날 안내 드렸던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안내 드렸는데 좀 한 달 정도 걸리게 됐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주요 모멘텀으로는 14조 원 규모 서대구 역세권 사업 단독 컨소시엄 입찰 제안서 통과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작은 상태죠. 주식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 거래량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이슈만 받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약했죠. 하지만 이 종목은 장 막판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6%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안내드렸던 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을 이겨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1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해준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 안내드렸던 2,000원까지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좋은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한도 함께 중간 점검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막판에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시간 외까지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정말 시장을 거스른 종목, 그만큼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서한 또 2,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기대하면서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또 기다리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SAMT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아직 그렇게 큰 재미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2%가량 수익을 챙긴 뒤에 아직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목표가는 2,750원까지 좀 잡아주셨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SAMT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매수가가 2,385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손실권 구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유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곧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는 배당락 종목들이 상당히 이슈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삼성전자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배당을 6에서 7%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배당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노려야 되지 설명을 드렸을 때 11월부터 12월까지 노리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배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폐장일인 12월 30일인 이틀 전 12월 28일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신다면은 100만 원을 매수하셨다면 6에서 7만 원대의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배당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드리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 기관이 연일 매도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다시 유입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안내드렸던 2,750원 선까지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변동성 심한 장에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고 또 12월이 되면 열심히 고배당주 찾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SAMT 같은 경우도 연말 고배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목표가 2,750원까지 수익도 챙기고 또 배당금도 잘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얼른 오늘의 종목 만나러 넘어가 봐야겠죠. 중간 점검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고 금방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구조 시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의 사연, 또 많은 종목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구해줘라고 3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문자 지금 바로 보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면 종목 추천이라고 편한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할 얘기가 많은데 문자란이 좀 짧아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바로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글쓰기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우리 시청자님께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한가요? 하는 질문들 우리 전문가님께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들 계속 받아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동안 들어온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분의 닉네임이 눈에 띕니다. 불나방이라는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반도체주가 너무 안 가서 고민입니다. 혹시 제가 산 반도체 종목이 있긴 한데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새로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불나방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불나방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불만 쫓아다니는 불나방이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문민지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이미 반도체 관련주를 또 들고 계시긴 한데 다른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는 사연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또 TV 같은 경우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필수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필수템인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동진 세미캠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속에서도 소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포토레지스트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1류 기업들을 주 납품처로 삼고 있고요. 또한 포토 공정형 감각액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성공적인 선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인천이나 바란, 또 예산 공장, 해외에는 중국과 대만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생산 공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6위 저렴막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반도체 띠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3D 낸드용 포토레지스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발포제 분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사실 한 번 1위를 하기도 정말 힘든데 국내는 물론 이렇게 세계에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기관이 3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의 주봉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주봉상에서 봤을 때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 달까지 엄청난 폭등세가 보인 종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38,000원까지 급 4배가량 폭등세가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최근에 시세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일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일봉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오늘 강력하게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봤을 때는 38,000원대까지 폭등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크게 밀릴 구간보다는 다시 상승세로 향할 구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차트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32,000원대 2,000원대 라인인데 35,000원대 이 구간을 확대히 본다면은 여기 이 부분이 저항대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5,000원대 라인 저항대를 맞고 여러 번 떨어진 흔적이 포착되기 때문에 35,000원대 라인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구간인 이 37,000원대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진 세미캠 목표가를 37,200원, 그리고 손절가를 3만 원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민지 전문가의 첫 번째 구조 종목이 되겠네요. 동진 세미캠으로 구해주셨고요. 각 분야 점유율 1위, 여러 분야 점유율 1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너무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37,2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도 챙겨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들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969 재확산이라는 닉네임의 시청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공급됐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불안하네요.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청자님의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많이 불안한데요. 이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 이 분야 전문가는 또 이분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장창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또 성공 사례에서도 시장을 이기고 거스르는 종목들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런 종목 찾으시는 시청자님 사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구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한번 시장을 이겼고 이길 것이고 계속 이길 종목으로 한번 언택트 관련주 줌인터넷 준비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국내 4번째 규모 검색 포털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이버 다음. 그리고 나서 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줌닷컴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가 줌닷컴으로 줌 인터넷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등을 활용해서 중검색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인데 검색 광고 사업은 국내 1위 검색 광고 공급사인 네이버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사업 시작부터 2천만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알약, 알집 등의 소프트웨어에 제공하는 광고 옵션인 시작 페이지 설정으로 독점적으로 제공받아서 단기간에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이용자를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말 할로윈 이후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500명에서 600명 이상을 기록 중에 있고 그 하락세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이고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최근 비대면 관련주들로 ECS, 알서포트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비대면 관련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텐데 근데 왜 알서포트가 아니고 ECS가 아니고 왜 하필 줌인터넷일까? 왜 대장주를 앞두고 줌인터넷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9월에 상승했던 이유가 비대면이 아니고 핀테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회사 프로젝트 바닐라 설립을 완료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출신의 구대모 CEO로 선임을 했고 아까 기업 설명드린 내용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모회사로 있는 이스트 소프트 또한 지난해 KB증권과 혁신적 테크핀 플랫폼 구축 및 AI 기술의 자본시장 적용을 통해서 포괄적인 업무 제휴를 협약을 체결했고 테크핀 사업을 추진 예고를 했다는 점이죠.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 매수해서 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이 이슈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6월에는 처방해줌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건강 관련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부분 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후보자,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바이든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 원격 의료, 헬스케어 부분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종목이라고 해서 ECS, 알서포트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지만 원격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고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000원에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이 매물대가 어떤 매물대인지 한번 자세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019년 4월에 강한 매물대를 형성했던 구간이고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 흐름 보였죠. 이후에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나서 매물대를 또 형성하게 되었는데 최근 흐름 보시자면은 다음과 같이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유입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길게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 등락을 반복해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내놓겠죠. 시장에 내놓게 되면 그 물량을 받아가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물량을 쌓아 나가면서 원하는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한번 보자면은 6,000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듯이 오늘도 시장을 이겨내면서 1.8%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고 있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 흐름도 한번 보자면은 지난주 도치 캔들 형성하면서 지금도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 월봉 흐름도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안내드릴 가격은 7,800원 선이고 이 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은 8,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12월에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할 시에는 손절가 6,1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사연에 딱 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줌 인터넷으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원격 의료 부문과 관련해서 수혜 가능성을 또 점쳐 주셨습니다. 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는 7,800원으로 우선 1차적으로 잡아주셨고요. 하단으로는 6,100원 잘 지키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구해주세요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오로라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제 주식을 구해주세요. 최근 신규 상장주 강세던데 교촌을 좋아해서 교촌 F&B 샀다가 물렸네요. 새로운 신규 상장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로라 시청자님 사연 잘 남겨주셨고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사연을 또 콕 집어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신규 상장주를 찾는다라고 관심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요. 문민재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이 네. 한번 상장하고 뭐 일명 따상이라고 그쵸. 하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니까 또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촌 M&B는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니까요. 네. 손실을 좀 회복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신규 상장주 중에서 회복이 가능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최근에 박셀바이오, 센코, 피플바이오 등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정말 굉장히 강했죠. 하나기술 역시도 강력한 수급으로 상한가로 시작한 종목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2차 전지 설비 전문 기업으로 원형 전지, 각형 전지, EV 전지 등 2차 전지 자동화 기술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고객사를 보면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 SDI, LG화학,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유수의 2차 전지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국내 3사 LG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86만 원대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망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좀 주된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설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형으로 전지 설비를 제조하고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각형으로 그리고 제규어나 현대차가 파우치형으로 전지 설비를 제조하는데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형,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모두 제조가 가능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2차 전지 완성차, 업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쏠렸으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흐름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차트 흐름을 보면 정말 아직까지 신규 상장주라 10거래일째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에 상한가, 다음 날에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간 이후로 연상을 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 주가 흐름이 쭉 밀리는 모습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때마침 반등이 나오기가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꼬리가 달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 구간에서 이전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반등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차익 매물, 손절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내려갈 구간보다는 올라갈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가 강한 만큼 조금 더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구간인 85,000원까지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신규 상장주 원하셨는데요. 지금 11월 25일에 상장한 새내기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하나기술로 꼽아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85,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62,000원 잘 적어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에는 좀 수익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또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구해줘 많이 외치고 계시는데요. 닉네임부터 구해줘 종목이신 분이 있습니다. 끝번호 1184번이고요. 이분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12월인데 정부 정책주로 갈 만한 종목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12월에는 정부 정책주로 대응을 좀 해보시겠다라는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장창민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워낙 정책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전에 제로투세븐 설명드릴 때 저출산 관련주로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제가 구해드릴 섹터는 수소차 섹터입니다. 2018년, 2019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수소차 섹터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구해드릴 종목은 EM코리아로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사가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공작 기계 완제품, 방위산업 제품, 발전 설비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자회사인 EM솔루션은 수소 에너지, 수소 스테이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8년, 19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수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확산되고 있죠. 그만큼 미래차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17일에 안내드렸던 한온 시스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EM코리아라는 종목은 수소차,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 대량 생산 추진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로 유니크, 풍국주전 같은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왜 제가 하필 EM코리아로 구해드리고 싶은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만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점인데 11월 25일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확산하고 스마트 시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새만금 관련 뉴스는 하루에도 2-3개 이상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밀고 있다는 것이고 예전에 정부 정책조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M코리아는 새만금 테마파크에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밀고 있는 새만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EM코리아로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4,800원에서 5,600원 선을 그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차트를 설명드릴 때 심리를 한번 강조를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4,800원의 매물대를 한번 보자면은 이전에 강한 매물대로 작용했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00원과 5,600원 선을 넘어서 주었을 때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2013년에서 2014년 그리고 2018년에 정말 잠깐 있었죠. 정부 정책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자면은 약 7,500원 선의 매물대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게 거래량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600원 선을 돌파해 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기 때문에 7,000원 선으로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5,600원 하단인 5,300원으로 설정해 드리면서 이 종목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EM코리아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는 5,3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사연 하나 더 만나볼까요? 사연창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외치시는 분이 눈에 띕니다. 박혜순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제약주 폭락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관련주 가지고 있는데 폭락했습니다. 이제 끝물인가요? 제약주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구해드려야겠네요.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오랜만에 제약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문민지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구조 요청 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이제 끝물인가요? 라는 네. 질문과 함께 또 구해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원금 회복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원금 회복하실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 제넥신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백신 제작 기업이고요. 코로나 백신 개발의 선도주자 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또 백신 개발 임상의 일상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제넥신이 현재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만 해도 1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으로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산업 투자 행사가 있는 만큼 또 추가로 급등할 만한 재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넥신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음봉이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주봉 사항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지금 현재 제가 제넥신 차트를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4만 원대였는데 정말 큰 폭등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바로 M자형 모습으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일봉 차트를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다시 계단식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로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주가가 살짝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아쉽게도 반등세가 나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밀리는 구간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도 살짝 더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 나올 만한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제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16만 4,800원, 손절가는 10만 4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제넥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